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교정 첫 시간으로 자세와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절대 또박또박 쓰라고 하지 마세요. 예쁘게 쓰라고도 하지 마세요. 일부러 못된 마음으로 막 쓰는 아이는 없습니다. 단지 글씨 쓰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어른들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글씨만 쓰면 팔이 아프죠. 연필은 이렇게나 작고 가벼운데도요. 효율적으로 힘을 쓰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연필 잡는 법은 인터넷에 넘쳐나니까 절대적인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가장 빨리 점검할 것은 엄지와 검지가 공평하게 힘을 쓰냐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쓰시는 분 많죠. 그럼 지금 검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둘째로 주먹을 쥐고 쓰시면 안 돼요. 연필을 붙잡는 것과 주먹을 쥐는 건 사실 아무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주먹을 쥐면 악력이 올라가고 팔 전체의 부담감이 몇 배로 증가해요. 저는 아이들을 여기까지 준비시키고 선생님 손에 너 이름 써줄래? 해요. 아이들은 마음씨가 착해서 제 손이 아플까봐 되게 살살 쓰거든요. 그때 말해주는 거죠. 이게 글씨를 쓰는 올바른 힘이야. 절대로 세게 눌렀을 필요 없다고 말해주세요. 연필 특이하게 잡아도 잘 쓰는 사람 많던데? 하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당장 잘 쓰는 흉내를 넘어 글씨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개인차가 있다 한들 인류가 수백 년에 걸쳐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자세를 결코 무시하지 말자. 기본을 놓치면 늘 그랬듯 글씨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교정. 두 번째로 아이들이 절대 모르는, 어쩌면 어른도 몰랐을 비밀입니다. 초등학생쯤 되면 한글에 두 가지 재료가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자음과 모음이죠. 그런데 이건 99%의 아이들이 몰라요. 바로 자음과 모음이 한자어라는 사실이요. 다시 말해 두 이름이 가진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뜯어볼게요. 쉬운 한자입니다. 음은 소리 음이에요. 음악할 때 그거요. 모음부터 보자면 어머니 모자를 씁니다. 그럼 자음은 예측 가능하실까요? 맞습니다. 아들 자자를 써요. 네, 우리말은 엄마 소리와 아이 소리를 가지고 글씨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저는 모음을 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음을 병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닭이 크니 병아리가 크니? 닭이 더 크죠? 라고 하는 아이에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럼 모음이 크겠니? 자음이 크겠니? 지금 당장 아이 글씨와 스스로의 글씨를 확인해 보세요. 자음보다 모음이 크지 않은 경우가 빈번할 겁니다. 새끼가 어미보다도 큰 섭리에 맞지 않는 글자라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라고 느꼈던 거예요. 모양이 문제가 아니다. 똑같이 날림으로 쓰더라도 르를 이렇게 쓰는 아이와 이렇게 쓰는 아이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글씨를 쓴다는 거죠.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글씨가 바뀝니다. 누가 반듯하게 쓰나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교정 세 번째로 밑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쓰는 교과서, 학원교재, 학습지, 독서노트, 일기장 어디를 보더라도 밑줄은 꼭 있습니다. 오히려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아이는 물론 어른들도 이 밑줄의 가치를 잘 몰라요. 오늘은 이 밑줄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거나 물에 빠지면 불안하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으니까요. 즉, 안정감은 바닥에서 비롯된다. 글씨가 불안정하고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인다면 무조건 바닥, 다시 말해 밑줄에 붙이세요. 내가 글씨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연필이 밑줄에 도착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라면 이렇게 도착, 구라면 이렇게 도착, 갈이라면 이렇게 도착, 굿이라면 이렇게 도착. 여러분 미션을 드릴게요. 첫째로 여러분들은 100글 두 글자를 쓸 겁니다. 둘째로 100글을 밑줄에 붙일 거예요. 자, 그럼 첫 글자가 100인데 비읍을 여기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중에 뜨겠죠. 그렇다고 비읍을 여기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닥을 뚫겠죠. 이렇듯 밑줄에 붙여야지 하는 마음만 먹더라도 본능적으로 시작 위치를 계산하기 때문에 글씨 크기가 일정해지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천장도 붙여야 하냐고요? 아니요, 천장은 비우세요. 그래야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이 달라붙지 않아서 글이 훨씬 깨끗하게 보입니다. 정리할게요. 천장은 비우고 밑줄에 무조건 붙인다. 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교정 벌써 네 번째네요. 붙여쓰기와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문장 쓴 걸 살펴보면 다 띄어쓴 것처럼 보이거나 다 붙여쓴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붙어야 할 단어가 늘어지거나 마땅히 띄어야 할 부분을 못 벌리죠.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있죠. 외모에 조금 자신 없더라도 옷을 맵신하게 차려입으면 근사해 보이는 것처럼 사실 글씨가 약간 못나더라도 잘 붙여 쓰고 잘 띄어 쓰면 전체적인 글씨 이미지가 몰라보게 깔끔해집니다. 우선 자간부터 살펴볼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 단어는 한 팀이다. 한 팀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글씨들을 바싹바싹 붙여주세요. 거의 닿을 정도로요. 글씨를 너무 붙이면 답답해 보일까봐 걱정된다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답답하지 지금처럼 글자 안에서 흰 부분을 많이 만들면 아무리 자간을 붙여도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글씨에서 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다음 띄어쓰기입니다. 대체로 한 글자 정도 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꽤 좁습니다. 쓸 때는 띄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글을 완성하고 보면 시원하게 떨어진 느낌은 아니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최소한 한 글자 반, 넉넉하게 두 글자 정도 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같은 문장으로 띄어쓰기만 조절한 거예요. 어때요? 오른쪽이 훨씬 눈에 잘 읽히죠? 띄어쓰기는 무조건 과감하게 하세요. 자녀와 함께 보는 악필규정 특집 최종화입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최종화니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1편에서는 바른 자세와 힘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2편에서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비밀, 3편에서는 밑줄을 100% 활용하는 법, 4편에서는 얼마만큼 띄고 붙여야 깔끔하게 보이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얼른 다시 복습하시고 중요한 건 실천이겠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 참고하시면서 적용하시면 금방 악필 탈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디테일을 하나 잡아드리려고 해요. 내 글씨를 가장 쉽고 빠르게 망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고쳐야 돼요. 뭐냐면 마무리를 대충 하는 거예요. 흔히 날린다고 하죠. 꼭 글씨 막판에 날림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습관은 성격이 급할수록 혹은 글씨 쓰기가 귀찮은 아이들일수록 심한 경향을 보여요. 시작은 침착하게 잘하면서 점점 글씨가 완성될수록 끝났다 하는 마음에 들떠요. 얼른 다음 글자로 넘어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마지막 선을 대충 쓰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날리거나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쓰거나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앞쪽에 내가 들였던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이런 대충대충 선들이 하나 둘 쌓여서 글씨를 성의 없이 썼다는 이미지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열심히 쓴 건데 누가 내 글씨 성의 없다고 생각해서 감점되고 탈락되고 무시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항상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시리즈 마지막 편이니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백글이었습니다. 다음 100초도 도움되는 주제 들고 올 테니 꼭 함께 해주세요.